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의 선두타자, 선도지구를 어떻게, 얼마나 뽑을 건지 국토부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누가 먼저 할 거냐? 초미의 관심사였죠. 단지수, 세대수, 주차대수를 조사해서 점수로 이렇게 환산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계산대로라면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요런 여러분 반갑습니다. 1기 신도시에 사는 분들이 고대하던 뉴스가 나왔죠.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의 선두타자, 선도지구를 어떻게, 얼마나 뽑을 건지 국토부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5개 도시 각각에 무수히 많은 단지들이 있으니까 누가 먼저 할 거냐? 초미의 관심사였죠. 우선 얼마나 뽑을지보다 어떻게 뽑을지에 관심이 더 많으시니까 이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인 배점표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구체화돼야 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주민 동의율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무려 60점을 차지합니다. 만점을 받으려면 동의율이 토지 소유자의 무려 95%를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점은 50% 이하로 내려가면 10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동의율만 가지고 100점 중에 50점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동의율 50%는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원래 재건축 조건이 75%니까요. 어쨌든 배점이 60점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통합 규모입니다. 선도지구는 사실상 통합 재건축이 원칙처럼 되고 있죠. 단지수와 세대수 두 가지를 다 봅니다. 각각 10점인데 우선 단지수는 4개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입니다. 1개면 얼마일까요? 5점입니다. 생각보다 만점과 최저점 차이가 안 나요. 세대수는 3000세대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입니다. 500세대 미만이면 최저점인 2.5점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주차 대수입니다. 박상욱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위험해서 다시 짓는 게 아니라 낡아서 다시 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게 주차장이기도 하죠. 주차장이 열악할수록 유리합니다. 총 배점은 10점이고 만점 받으려면 세대당 주차 대수가 무려 0.3대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런 단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낮네요. 최저점은 세대당 1.2대 이상이면 2점밖에 못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의율 60점, 규모 20점, 주차대수 10점이면 나머지 10점이 남죠. 정성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아주 두루뭉술합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무슨 말인가요? 정비사업 하는 곳이 도시기능상 얼마나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냐? 이런 이야기일까요? 이 평가는 공모주체인 지자체가 하죠. 그래서 지자체가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 항목을 구성하여 평가 가능. 분당은 성남, 일산은 고양, 중동은 부천 등 시에서 평가하라는 이야기죠. 10점으로 비중이 낮긴 하지만 애매합니다. 이건 정말 점수대로 줄 세우기 하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죠. 100점 다 채워졌죠? 근데 추가 가점을 얻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 최고 5점 추가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현 가능성 역시 누가 어떻게 평가하죠? 역시나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 항목을 구성하여 평가 가능 이렇게 써 있는데 애매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점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가령 주민 동의율은 최저가 50%, 최고가 95%죠. 근데 77%면 83%면 몇 점인 거지? 생각하실 텐데 보도자료 이미 보신 분들은 이런 표현 보셨을 겁니다. 사익값은 직선보관법으로 산출한다. 직선보관?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실 텐데 쉽게 말하면 정비례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주민 동의율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10점부터 60점이니까 50점 격차고 동의율은 50%부터 95%니까 45% 격차죠. 45%를 50점으로 나누면 0.9%당 1점이에요. 근데 동의율이 딱 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0.9% 단위로 자른다는 것도 아니고 이 비율로 환산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겁니다. 소수점 끝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점 같은 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동의율뿐만 아니라 단지 규모, 세대수, 주차대수 점수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걸 가지고 점수 계산한 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혜의 별이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이 이런 표를 올리신 걸 봤어요. 분당에서 선도지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19개 구역의 단지수, 세대수, 주차대수를 조사해서 점수로 이렇게 환산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재미로만 보세요. 재미로만. 너무 진지해지진 마시고요. 그래서 이분의 계산대로라면 분당 미금역 역세권에 임광보성, 한라, 화인유천, 계룡, 서광영남 이렇게 5개 단지가 통합해 추진 중인 정자일로 구역이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차대수, 그 다음에 단지수, 세대수 합쳐서 정자일로가 25.04점이 나왔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커뮤니티엔 정자일로 소유주분들이 게시글을 올리시더라고요. 사전 동의율도 우린 85%나 달성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런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어제 발표한 기준들, 동의율 50에서 95%, 주차대수 0.3에서 1.2대, 단지수 1개에서 4개, 세대수 500에서 3000 세대. 이 기준들이 제출된 공모 신청 구역들의 최소 최대값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신도시별로 제시된 기준은 제출된 공모 신청 구역들의 동의율 최소 최대값으로 대체 가능. 이하 다른 평가 기준도 동일하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 제가 국토부에 물어봤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동의율 최소는 50%, 최대는 95%로 해서 10점부터 60점까지 정비례 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령 분당에서 선도지구에 응모한 단지들 중 동의율이 가장 낮은 단지가 한 61%, 가장 높은 단지는 100%라고 치면 이게 최소 최대값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소 최대값 결정은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최소 최대값 등이죠, 등. 심지어 최소 최대값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제 나온 숫자들은 일종의 가이드이자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성남시장님이 우리는 기준을 신청한 분당 단지들 중에서 최소 최대값으로 하겠다 하시면 저 순위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국토부가 지자체에 재량을 준다고 줬는데 왠지 욕은 지자체가 다 먹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당장 다음 달 25일이 공모라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이런 케이스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점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1.1점이 소중하잖아요. 단지를 통합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가 2개면 6.666점인데 3개면 8.333점, 4개면 10점이 되니까 단 한 단지라도 더 끌어안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반대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이미 3000세대 넘었어. 한두 단지 빼도 여전히 3000세대 넘어. 근데 저 단지가 동의율이 좀 애매할 것 같아. 그러면 단지수 감점이 있더라도 저긴 빼고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셈법이 참 여러모로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도지구 어떻게 뽑는지만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했네요. 얼마나 뽑을지는 간단합니다. 분당이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각각 4000가구, 도합 26000가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지자체 재량을 또 줬습니다. 도시마다 이 물량을 넘어서도 한두 개 구역을 알파로 추가로 지정해도 된다. 대신에 그 추가로 지정하는 플러스 알파 물량은 원래 50%를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분당은 최대 1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최대 39,000가구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미 보도자료 보신 부지런한 분들 중에 헷갈리는 분들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면 보도자료에 이 표준평가 기준이라는 표가 2개가 있었어요. 중간에 1기 신도시 적용이라고 써 있는 게 있었고 맨 마지막에 범용 전국 노후계획도시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1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적용 이것만 되는 거고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노후계획도시 적용은 1기 신도시는 적용 안 하는 겁니다. 이건 1기 신도시 이외의 노후도시에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의 반대 동의율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반대 동의율은 1기 신도시엔 적용 안 합니다. 다른 소방활동 편의성, 아파트 연식 이런 것도 다 1기 신도시 이외의 노후도시에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는 나름의 혜택을 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체화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물량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달 25일에 공모를 받고 11월에 신청에 계획 수립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2027년 착공에 2030년 완공이 목표라고 합니다. 1기 신도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대감, 경쟁심 이런 마음들이 혼재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1기 신도시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저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양한 의견들도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